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스윙스에 있는 입시 접학사전 사회를 맡은 양PD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이제 6월 평가원 시험을 저희가 봤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석 글들, 어떤 자료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문과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패널분들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그 사람입니다. 평촌청솔 전략실장 이상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촌청솔 경무실장을 맡고 있는 김경덕입니다. 과목은 수학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통 선택자 어떻게 해요? 뭐 여기 수학자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확통을 공부하는 비율이 다른 이제 수학 내에서도 수원이나 수투에 비해서 확실히 양이 적은 것 같고, 근데 의외로 이제 이번 시험이 좀 쉽게 나왔어요. 또 이걸 또 다 맞는 걸 또 혼자 또 틀리는 일이 생겨버리면 또 상당한 치명타를 또 수학을 제대로 놔서는 안 됩니다. 놔서는 안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확통 선택자들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딱 수치적으로 비교했을 때 1등급에 이제 차지한 비율만 보더라도 물론 지금 기간마다 지금 뭐 채점이 아직 다 안 나왔기 때문인데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뭐 3월보다 더 많지는 않다 절대적으로. 3월보다 지금 적거나 비슷하거나 이럴 거로 보여서 아무래도 이게 모든 전반적인 게 확통 선택자들에게 의기소침? 내가 문과라서 이런가? 라는, 어떻게 보면 단지 그 수학 선택과 한 과목에서 때문에 벌어진 거잖아요. 상황은 어쩔 수 없다. 똑같다. 확통 선택은 똑같고 그 안에서 입시적으로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라는 게 일단 현재까지는 제 생각입니다. 이걸 개선해서 이과애들 이길 수는 없어요.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 라는 게 현재까지의 저의 생각입니다. 또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은 대입을 하기 위해서 작년까지 해왔던 전략과는 뭔가 다른 방향성을 찾아봐야 될 텐데 그 부분은 또 뭐 전략적인 게 솔직히 이제 여기서는 우리 이제 숫자만 갖고 이제 입시 지원을 시키잖아요. 나온 결과 갖고 하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수학생들께서 이제 최대한 여기서 어떻게 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뭐 확통 점수로 좀 이번 그 평가원 시험만 놓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기 확률 통계는 기하나 미적에 비하면 이런 표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쉬웠어요. 평상시에 소위 얘기하는 수능 특강 레벨 3 공부를 시켜야 되나 할 정도로 쉬웠어요. 그런데 확통은 물론 표현 방법은 다릅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답이 12인데 내 답이 6 아니면 24로 틀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곱하기 2를 안 했든 나누기 2를 안 했든 학생들이 가장 짜증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확률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이 한 문제 틀리면 데미지가 크죠. 왜냐하면 확통이 쉬웠기 때문에 확통 선택자 1등급 컷은 88, 미적이 적당했기 때문에 84. 기하는 올해 좀 9월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30번에 벡터가 좀 복잡하게 나왔는데 29, 30번이 이제 9월 평가원에 자리를 잡을 거란 말이에요. 문제 포지셔닝의 자리가 딱 잡히고 나면 아마 9월 이후에는 수능 예측이 좀 더 쉬울 것 같아 보입니다. 이 확통은 23번부터 30번까지가 거의 한 호흡으로 가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은 확률 통계 공부하면서 공식을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건 이런 공식이야라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식만 대입시켜서는 답이 절대 안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만 대입시키면 답은 12인데 24가 나와버려요. 이 경우를 이렇게 따닥따닥 나눠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경우를 나눌 때 자기 마음대로 경우를 나누는 연습을 하면 시험 볼 때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기준만 딱 정확히 맨 앞에 1, 그 다음 맨 앞에 2, 그 다음 맨 앞에 3 이렇게 경우를 딱 기준을 가지고 경우를 나누는 훈련을 하면 저는 확통 선택자들이 오히려 이번 앞으로 수능은 확통 쪽은 문제가 없어요.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확통은 원체 문과 학생들을 포인트로 하다 보니 좀 쉽게 낼 수밖에 없다. 그들은 확통이 쉬워도 수원 수투가 이과에 비해서는 힘들어진다라는 게 제가 뭐 매체들을 보면서 느낀 부분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문과 학생들이 그죠 확통 선택자들이 수원 수투를 공부를 할 때 저는 하나거든요. 중요한 단어는 우선인데 애들은 어려운 단어는 우선이에요. 중요한 단원이라는 거는 올해 지금 15번에 예시문항까지는 수열이 나왔단 말이에요.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데 올해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이 나왔는데 삼각함수로 나왔어요. 애들 거의 대부분 이랬을 거예요. 이거 뭐지? 갑자기? 난 할 수가 없는데
찍고 간다고. 그리고 특징적인 게 이번 답이 기억, 니은, 디귿 보통 몇 년 동안요. 기억, 니은, 디귿 답이 5번이었어요. 거의 본능적으로 5번 찍어요. 근데 이번에 디귿이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기억, 니은이죠. 영어에서도 선택지가 A가 하나 있고 B가 두 개, C가 두 개예요. 그럼 무조건 A는 제끼고 B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A가 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런 논리적인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저는 9월 평가원을 같이 놓고 다시 비교를 하겠지만 제 경험상은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이번에 하나가 출제가 될 텐데 일단 유력하게 산업점수 쪽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다. 작년에 그랬거든요. 작년에 6월 평가원에 지수로그 함수가 나왔고 9월 평가원에 적분이 나왔어요. 애들한테 웃으면서 6평에 기억, 니은, 디귿 봐라, 9평에 봐라, 이 둘 중에 한 단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근데 수능에 기억, 니은, 디귿이 나왔는데 지수로그 함수가 나왔어요. 문과는 4점짜리, 이과는 3점짜리로. 작년에는 가능이 달랐으니까. 올해도 저는 그러니까 기조라는 게 뭐냐면 출제하는 그 집단에서는요. 그런 어떤 문항을 어렵게 하나를 꽂기 시작하면 저는 심하게 얘기하면 3년 간다고 봐요. 보통 3년씩의 주기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틀이 막혔거든요. 근데 15번이 9월 평가원에도 기억, 니은, 디귿이라면 저는 지수로그 함수나 미분하고 적분은 언제든 걔네들은 후보예요. 그래서 4개의 후보군이 있는데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이번에 6평에서 애들이 일단은 한번 걸렸던 거예요. 가끔 진짜 2010년도에 어마어마했던 문제를 갖고 와요. 선생님 이거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웃어요. 안 나와. 안 해도 돼. 근데 학생들은 그걸 잘 못 믿나 봐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라고 얘기가 되는 그런 문항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수열 15번이요. 12번인가? 12번으로 갔다는 얘기는 킬러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단원에서 어떻게 예전처럼 킬러가 아닌 건 아주 쉬워 이게 아니거든요. 다 적당한 난이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확통 선택자뿐만 아니고 올해 수능을 보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잘 나오는 단원 위주로 좀 지저분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계산 과정을 가진 문제들을 좀 푸는 연습. 저희 애들 토요일마다 시험 보잖아요. 저는 대단히 좋은 문제라고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이 뭐가 중요하냐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혼자서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소위 그 독학 재수를 하는 친구들은 어려운 공부를 많이 해요. 인강에서도요. 어려운 거 많이 얘기하지. 이건 뭐 새로 만든 문제라도 수능에 나오지는 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기출 문제를 분석하다면 이게 그래서 쓰이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대부분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일단 제 얘기를 정리하자면 수원 수투에서 수원이 3단원입니다. 수투가 3단원이고 11문제씩 나옵니다. 그러면 수원을 딱 놓고요. 지수로그 하면 지수로그에 중단원이 4개가 나와요. 단원별로 한 문제씩 나온다는 거거든요. 가장 잘 나오는 거. 이거를 먼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고 단원별로 나올 게 가장 잘 나오는 것들 그걸 틀리지 않는다면 저는 1등급 안 어렵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험에 88점, 84점 1등급이면 2014, 2015년 그 15학번 애들이 시험 봤을 때 100점 1등급이었거든요. 가형이. 저기 괴물들이라 그랬어요. 지금 전북대 의대 다니는 여학생인데 그 친구가 하나를 틀렸어요. 수학을. 저한테 울었거든요. 선생님 제가 수학을 정말 못하나 봐요. 2등급을 했어요. 하나 틀리고 못할 수가 없잖아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과에서 정말 잘하는 애들은 100점이 그냥 나오는 게 정상적인 시험. 오히려 저는 요즘은 시험의 트렌드가 빽한 것 같아요. 2007, 8, 90 지저분한 문제들이죠. 네. 그때 1등급 90, 80점 됐단 말이에요. 그 예전 그리고 나서 1등급도 92, 96 이렇게 될 때는요. 딱 3개 어렵단 말이죠. 3개 중에 2개 맞추면 1등급. 96 맞으면 1등급. 92, 그러니까 88이 3, 4등으로 밀려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험이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간다면 정말 튼실한 연습을 해두는 거. 어려운 게 아니고 잘 나오는 거. 중요한 거. 아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좀 회계하는 것도 다른 과목에서 좀 물론 국어는 좀 다른 거지만 영어도 지금 오답률 그 퍼센테이를 보면 이게 절대평가인데 분명히 정부에서 몇 퍼센트에 맞추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상당히 좀 물론 이제 EBS가 좀 빠져서 그렇긴 하지만 올해는 좀 여전히 좀 수능 볼 때까지 이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과 친구들이 자꾸 불리하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표준 점수 차이 미적 애들하고 뭐 7점 내지 10점 정도가 차이가 나서 최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밀린다. 그 6월 평가원을 보니까 3월부터 놀라셨을 거예요. 확통 보고 어떻게든 이 친구들을 구제를 해보겠다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확통이 엄청 쉽게 낼 수밖에 없는 게 확통이 쉬워져야 애들하고 그나마 1등급 점수 폭이 비슷한데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전국을 딱 찌르셨는데 표준 점수 떨어지잖아요.
쉬우면 표준점수 만점이든 1등급 컷이 점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또 얘들은 또 불리한 거예요. 같은 점수 그러니까 1등급을 그러니까 만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을 이제 또 한번 조절을 하려고 하지만 저는 그 어려운 문제 하나가 들어갔을 때 얘들의 체감 난이도는 항상보다 더 강해질 것 같아서 표준 점수를 올리기는 30번, 확통 30번을 좀 세게 딱 때리는 게 좋긴 해요. 저희 9월 평가원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측한 문제가 있는데 저희끼리 공유해 놓죠. 네, 근데 9월 평가원 30번에 그게 탁 던져지면 그건 시간이 걸려서 애들이 되게 힘들 거예요. 제가 예측하는 경우의 문제가 수인가요? 아닙니다. 통계입니다. 예. 이사람들고 표 확률부가 계산하는 문제 결국에는 예전에 그런 문제가 더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2010년대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를 던져주고 그걸 맞추면 어렵진 않으니까요.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카운팅을 하면 어렵진 않은데 맞추면 표준 점수는 올릴 수 있어요. 그 논의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답이 아니고 이것도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쉬워져서 풀기는 쉽다. 하지만 표준 점수라는 통일된 점수화 시켰을 때는 또 그것도 불이익이 있다. 원점수는 플러스가 됐을지 모르지만 등급이 비슷한 애들인데 점수 차이 조금씩 나버리면 결국은 아시지만 합격한 애들 그 줄 세우면 0.1점으로 붙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1.2점 차이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영시에서는. 확통은 무조건 어떻게든 다 맞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1등급을 이상을 노리는 친구들은. 그리고 수원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2번 문제는 미분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겁니다. 22번을 먼저 풀기 전에 21문제를 어떻게든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지. 특히 문과 학생들이 계산이 좀 길잖아요. 수학적으로는 뭔가 안 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제가 가르치면서 느끼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뭔가 좀 야, 이거 계산하려면 4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요거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난 틀리는 거야. 어떤 눈이냐면 안 하면 안 돼. 이과 학생들은 그러니까 적어도 재수하는 애들은 이과라는 얘기를 듣고 컸잖아요. 그러니까 수학과학을 해야 되는 애들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풀이 과정이 길고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수원수투에서 한두 문제 빼버리면요 계산해서 걸리지도 않을 거예요. 작년에 가형 그 계산을 했던 친구들이면 올해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오히려 야 이거 뭐 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나. 근데 올해 재수생들 기준으로 봐서 문과, 작년에 문과라고 다녔던 친구들이 이제 수원수투도 어려워졌고 확통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도 비슷할 겁니다. 안 해서 못하는 거죠. 문과 학생들 작년에 확통 안 했어요. 확통이 나오는 거 알지만 작년에 섞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3점짜리 몇 개 풀고 말지 하는 느낌으로 안 했지. 근데 올해는 확통 따로 나오는 부분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딱 우리 정신 차려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6월 이후 공부 비율을 얘기할 때 이제 평가원 시험을 보고 나서 부족한 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서 이후에 애들한테 저는 하나거든요. 기준이 하나. 1, 2, 3. 내가 잘하는 건 무조건 1등급이 나와야 돼. 내가 제일 자신 없는 과목도 남들 맞는 건 맞아야 돼. 3등급이 나와야 돼.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1등급, 2등급 나오는 건 일주일에 한 회 이상의 질 좋은 테스트지를 가지고 실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평상시 점수를 유지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매일 일정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게 맞고 3등급 나와야 되는 과목들 있잖아요. 이런 과목은 이제 나머지 시간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죠. 아까 우리 화사선생님하고 여기 오기 전에 애들의 상태 때문에 웃었는데 6평 지나고 또 9월까지 애들이요 공부를 6평을 잘 본 놈도 공부 안 하고 못 본 놈도 공부 안 해요. 뭐가 많아지냐면 생각이 많아져. 생각이. 그 생각의 끝은 바꿔요. 저 진짜 싫거든요. 이게 3월부터 2월부터 6월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러면 시험지를 봤을 때 작년하고 느낌이 달라요. 물어보면 작년은 여기까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우수한 애들은 저기 하지만 3, 4등급 때 애들은 그냥 분명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3, 4등급 애들은요 귀가 얇아서 바꿔요. 계속 뭔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 지금 내가 국어가 4등급으로 떨어졌고 수학이 다시 2등급으로 올라갔어요. 이 수학을 얘네들은요 안 해요. 이게 급하다고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 국어 막 해요. 국어를 보면 수학이 4, 국어가 2 아니면 3. 3, 4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꼭 진짜 2등급 밑에 친구들한테 주고 싶은 얘기가 일자리를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게 1번이고 3등급을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 4, 5짜리가 있으면 제가 이거 학생 예드리지만 예전에 지금 생명과학인데 옛날에 생물이라고 불렀잖아요. 저희 반에 생물의 여왕이 있었어요. 다 좋은데 모든 과목 다 좋은데 생물만 37이에요. 50점 만점에. 그래서 별명을 생물의 여왕으로 줬어요. 넌 생물의 여왕이야. 애가 이 얘기가 듣기 싫었나 봐요. 10월쯤에 47이 나왔더라고. 하나 틀렸더라고. 그래서 야, 너 뭐야?
도대체 뭔 짓을 하고 온 거야? 그랬더니 신경질 나서 한 달 반 동안 생명과학의 유전 파트를 진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나 봐요, 얘가. 이런 거 애들은, 아까 제가 애들은 공부를 하는 게 어려운 걸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치잖아요. 어려운 거, 자기한테 어려운 걸 하다 보면 중요한 걸 놓치고, 유전은 중요해요. 근데 얘가 조금 제가 계속 틀리다 보니까 하기 싫고 좀 이게 미뤄뒀던 거지. 근데 이게 담임한테 쿠사리를 너무 받다 보니 신경질 나서 한두 달 공부를 유전 집중적으로 했는데, 근데 전 그 친구 표현이 너무 고마웠어요. 뭐라 그랬냐면, 별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하면, 아까 제가 1등급 나오는 과목들은 하루에 한 1시간 잡읍시다. 예를 들어서 뭐 국영수 중에 하나일 거니까. 이거면 자기 감각 유지하는 건 되고요. 수업 시간에 들은 거, 저런 게 있었네 하고 그거 가지고 조금 이게 집중적으로 좀 1시간 정도 하고. 3등급 나온 것들은 수업 시간이든 뭐든 할 게 분명히 많아요. 내가 여기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략해야 되는데 여기는 왜 공부가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앉아서. 저는 그건 정말 반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뭘 더 찾아야 되고 어떤 선생님 찾아가서 어떻게 이걸 내가 처리를 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인강들은 설명해 줄 것 같은데 생각을 하고 있어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하다 보면 실제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은 제로라는 거죠. 6월 이후 공부한 공부 비율은 잘하는 과목은 1등급, 힘든 과목은 최대한 3등급으로 끌어올리기 작전. 그러니까 1, 2, 3, 2, 3, 4 모든 학생들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평균 5등급인 애들은 4, 5, 6인 거잖아요. 이걸 3, 4, 5로만 땡겨줘도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두 번째 얘기는 이건 것 같아요. 공부해라. 생각하지 말고. 생각이란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게 생각이므로 생각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문과 친구들, 학통 선택자 친구들한테 한마디씩 좀 해주신다면. 일단 문과 친구들은 대학이 크다란 바위산이라면 수학은 이제 신발 안에 들어가 있는 돌이다. 여러분이 바위산을 넘기 전에 벌써 신발에 돌 들어왔다고 포기를 해버리면 도전도 못해보고 끝날 수 있다. 돌은 빼고 걸어가면 되지 않느냐. 다 신고 그리고 신발 벗어서 버리고 맨발로 갈 생각하지 말고 맨발로 가면 절대 못 넘다. 바위산. 이 작은 하나에 분명히 방법이 있고 문제는 답이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찾아 나가도록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 수 1, 수 2, 22번까지 넘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데 그 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처음 보는 문제예요. 저도 처음 보는 문제거든요. 쫄지 말고.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지저분한 문제풀이 연습이라고 그랬는데 수능 특강 같은 처음 보는 것 같은 문제들을 분석하는 훈련, 그리고 결국 내가 아는 걸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훈련을 하면 수학 수도 그렇게 쫄만한 건 아닙니다. 힘내세요. 오늘도 얘기들이 여러분들께 쓰임새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궁금하시거나 저희 이 프로그램에서 다뤄주고 싶은 얘기거리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